안녕하세요. 제가 진짜 몇 달 동안 준비해오던 포트폴리오 하나를 드디어 끝내서 겸사겸사 이력서를 다시 좀 다듬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주변에 좀 이런저런 조언을 구하다가 아니 너가 개발자로서 취직을 하는데 직무랑 관련 없는 내용들을 꼭 넣어야 되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평가를 좀 받아가지고 좀 속상하지만 조만간 아예 갈아엎으려고 해요. 제가 그전까지 미디어 관련 활동을 정말 많이 했어가지고 사실 제가 한 활동을 그냥 싹 다 넣고 은연중에 저는 개발도 열심히 하지만 뭐 다방면으로 열정도 많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거를 좀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게 또 면접관의 입장에선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나 봐요. 물론 어떤 사람이 면접관으로 들어오냐에 따라서 좀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막상 개발 직무로 지원을 했는데 다른 영역에 대한 활동이 막 이력서에 들어가 있으면은 아, 얘는 개발자로서 내세울 게 없어서 다른 활동들을 이것저것 넣은 건가? 관련도 없는 걸 왜 넣었지? 본인이 지원한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지나? 라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좀 몇 명한테 물어봤는데 대답이 다 비슷해가지고 저도 듣다 보니까 이해도 되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활동들 중에 진짜 너무너무 아깝지만 개발자랑 관련이 없는 활동들은 전부 빼려고 해요. 그래서 이력서를 다시 갈아엎기 전에 제가 지금까지 했던 활동들을 쭉 한번 훑어보면서 어떤 걸 남기고 어떤 걸 뺄지를 고민하는 과정을 좀 이번에 함께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볼게요. 네, 여기가 제 노션 포트폴리오인데요. 만들기 시작한 건 한 1년 전부터고 올해 조금 이런 걸 바꾸긴 했는데 사실상 작년의 내용이 그대로 담겨있고 제가 오랜만에 열어서 다시 봤는데 한 8, 90%는 버려야 돼가지고 일단은 자세히 하나하나 다시 봐볼게요. 처음에는 제 사진과 소개글을 이렇게 간략하게 적어놨어요. 그리고 제가 또 다른 활동한 거를 볼 수 있는 사이트들을 링크를 걸어놨는데 기터브랑 벨로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발 공부한 거를 좀 기록해놨어서 이거는 꼭 넣을 거고, 다만 인스타그램이 진짜 그냥 제 일상 사진들만 올려놓은 곳이라서 이거는 지울 예정입니다. 그리고 메일도 적어놨고 여기는 이제 활동이라고 해서 제가 그 전에 활동한 것들을 간단하게만 요약해놓은 건데 성적 우수 장학금 같은 거는 제가 좀 공부 열심히 했다라는 걸 나름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증명자료랑 같이 넣어놨는데 이거는 학점으로 대체가 가능하겠죠? TMI 같기도 한데 뺄 것 같아요. 네. 제가 1년 동안 커멘텍 랩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이게 뭐냐면 저희 광운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교수님의 랩에서 제가 팀장으로 활동을 했고, 랩장이죠. 그리고 이때 인스타그램 눈치코치 채널을 팀장을 맡아서 좀 운영을 했었어요. 1년 정도.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은 제가 좀 막 동아리 활동도 했다, 막 구성원들이랑 이렇게 잘 어우러지는 활동을 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될 텐데 사실 활동 자체는 개발이랑 관련이 없어서 이건 그냥 빼려고요. 그리고 이제 뭐 20년에는 제가 저희 학부 학생회장을 했었고 19년에는 부학생회장을 했었는데 이런 거는 제가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증명할 수 있고 회사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잘 어우러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남겨두고, 이제 18년도에서 19년도까지 영상학회에서 활동을 한 거는 그냥 빼려고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논문에 제가 제일 고민 많이 했던 건데 작년 팀 프로젝트에서 소형대 친구들이랑 VR 게임을 개발하면서 그 게임을 가지고 UX 테스트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걸로 최종적으로 논문까지 썼는데 제가 팀원을 너무 잘 만나가지고 결과가 너무 잘 나와서 HCI 학회에 제출을 하고 실제로 이게 DBPI에 등재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등재가 되어 있어요. 그만큼 어느 정도 퀄리티를 인정받았다는 거죠. 학사의 수준에서. 제가 팀장을 맡기도 했고 물론 기획적인 파트가 가장 중요하게 들어갔는데 그 유니티에서는 제가 외부로 따지면 프론트엔드 정도까지만 참여를 했어요. 사실 이게 뭐 웹개발이랑 크게 관련이 있나 고민이 돼서 이게 제 어떤 점을 플러스 시켜줄 수 있을지 이게 진짜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솔직히 이렇게 논문 올리는 경우가 흔하진 않잖아요. 빼야 되나라는 게 머릿속으로는 큰데 또 심적으로는 넣고 싶다가 커서 고민이 돼요. 근데 얘도 뺄 가능성이 좀 클 것 같긴 하네요. 밑에는 개발 포트폴리오인데 제가 지금까지 만들어둔 거를 좀 정리를 해놨어요. 근데 이건 제가 나중에 이력서 완성하면은 한 번 더 리뷰를 할 것 같아서 패스하고 최근에 완성한 건 아직 안 넣었어요. 좀 보완을 할 거라면은 사용할 수 있는 언어를 좀 나열을 해놨는데 최대 5개로 했는데 사실 신입이
제 수준이 막 많이 높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서 많이 써봤다 싶은 거는 3개까지만 표현을 하고 사용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이 언어를 어떨 때 사용했는지 하면서 관련 링크를 걸어두는 정도로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실 면접관들이 하나하나 다 클릭해서 들어가서 볼 것 같진 않아서 좀 말로 풀어가지고 읽기 쉽게 정리를 따로 하려고요. 이제 진짜 버릴 거 천지인데 기획 마케팅부터 영상까지 다 약간 미디어 영상으로서 활동을 했던 것들이에요. 일러스트랑 프리미어, 피그마 다 다룰 줄 안다 이런 거 필요 없고 인스타그램 채널 운영했던 것도 팀원들과 함께 채널 준비 단계나 이런 기획적인 부분, 팔로워 모았을 때 어떻게 했는지, 어떤 걸 공부를 했는지 배운 것들을 다 정리를 해놨었는데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다 그냥 빼려고요. 얘는 카타라고 자율주행 차량이 지금 되게 많이 기술이 발전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차량 내에서 사용자가 이제 운전을 떠나서 좀 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개념이 변화하게 될 텐데 그래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뭐가 있을까? 그런 플랫폼을 기획한 활동이에요. 그래서 이때 저희 학교 XR 중점연구센터 발전 공모전에 참여를 했었고 작년에 하반기에 쭉 활동을 했었네요. 그래서 여기서 팀장을 맡았고 개요도 이렇게 작성을 해봤고 아이디어를 소개했었어요. 이건 이제 제 유튜브에서도 영상을 올려놓은 건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저희 창문이 이제 밖을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모든 창문과 천장을 디스플레이화 시킨다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테마별로 영상을 재생을 하면은 자신이 원하는 풍경이 이렇게 디스플레이에 재생이 되면서 좀 더 간접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공간의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좀 제안한 서비스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나름대로 좀 결과물이 잘 나왔다고 좀 교수님한테 연락을 받아서 이거에 대해서 좀 논문도 따로 작성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참여할 거 고민을 했었는데 기왕 하는 거 마무리를 진짜 내 마음이 커서 같이 지금 논문도 쓰고 있거든요. 한 5월쯤에 끝날 것 같은데 하고는 있지만 이력서에는 안 들어갈 것 같다. 이건 아까 위에서 말했던 1인칭 메타버스 게임에서 HUD UI랑 공간 UI가 사용자 경험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했던 거 이렇게 테스트도 했어요. 진짜 이때 팀원들이랑 맨날 다들 낮에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팀플을 밤 11시에 시작해서 새벽 3, 4시에 막 끝났거든요. 만나기도 자주 만나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력서에 담을 수가 없네요. 이거는 뭐냐면 20년도에 계절학기 수업을 들었었어요. 제가 OTT 관련 연계전공을 하나 더 추가로 듣고 있어서 그때 계절학기 수업을 들었었는데 제가 이 반에서 1등을 했었어요. 1등. 그러니까 이때 자기만의 유튜브 채널 같은 거를 컨셉을 기획해서 발표도 하고 영상도 몇 개 올려보고 이런 게 수업의 주 내용이었는데 계약생 김탱지의 성장 라이프 사실 이게 지금 제 채널이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발표도 했었어요. 지금은 사실 제가 올리고 싶은 걸 올리고 있는데 그리고 이때 최우수 학생으로 선정이 돼서 엑스원 스튜디오에서 4주 동안 현장 교육을 받았어요. 인턴은 아니지만 인턴 같은 느낌.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도 실적 잡아보고 작업도 하고 블로그 후기도 남겨놨거든요. 어떡해 너무 추억이야. 신기했던 게 이렇게 여기가 엑스원 스튜디오 내부인데 영상을 틀어서 촬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아시나요? 20년도 마마에서 트와이스가 Cry For Me 이렇게 최초 공개를 했었는데 이거를 제가 있었을 때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 트와이스도 보고 진짜 신기했어요. 이렇게 무대하는 것도 보고 여기 비하인드 영상을 이제 올라온 걸 봤는데 여기 이렇게 제가 찔끔찔끔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때 앞에서 이렇게 제 앞으로 지나다니잖아요. 너무 신기하고 진짜 이렇게 뛰었는데 나름 스태너로서 여기 구경할 수 있게 된 거니까 진짜 이렇게 카메라 인터뷰 하고 있으면 일부러 어떻게든 안 쳐다보려고 노력하고 태어난 척 이렇게 팔짱 끼고 서가지고 아무렇지 않게 구경하는 척. 여기도 제가 있죠. 근데 진짜 다 너무 예뻤어요. 이 무대가 그거였어요. 실제로 스튜디오에서 찍은 거. 이렇게 편집도 하고 이거 오픈카 타가지고 360도 촬영하는 것도 옆에서 보고 이게 아니고 이게 점점 산으로 가네요. 그래서 여기도 OTT 관련 교육을 받고 좋은 결과까지 얻었는데 사실 개발이랑 관련이 없죠. 얘도 뺄 겁니다. 근데 또 이렇게 보면 이거 다 빼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여기는 이제 통계청에서 국가통계 캠페이너 통일기관으로 연계해서 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제가 독도의 날이 껴있어서 캠페인을 좀 기획하고 진행을 했었는데 제가 했던 게 독도 명예주민 텀블러 캠페인이거든요.
이렇게 물 위에 독도가 이렇게 떠 있는 느낌처럼 바다에서 독도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도 옆에서 항상 독도를 가까이 하고 많이 지켜봐 주자, 많은 관심을 가져주자 라는 취지였어요. 아, 되게 풋풋하다. 네, 일단은 이렇게 다양한 인증샷도 찍고 제가 혼자서 이거를 진행을 했는데 꽤 많은 사람들이 참여도 해주고 제 주변 지인분들도 많이 참여를 해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되게 예쁜 결과물들이 많이 나왔어요. 기획적인 아이디어로서 좋은 포인트인데 네, 얘도 안녕. 그리고 여기 이제 제가 영상을 찍었던 거. 이건 저희 학교 홍보 영상 공모전에서 대상을 얻었던 거예요. 제 유튜브 채널 첫 영상으로 올라가 있는데 제가 19년에 연기를 했었어요. 고등학생 김명지. 그래서 고등학생 때 전 저렇게 화장을 진하게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일단은 이렇게 새내기가 되어서 설렘과 어색함이 학교를 가득했던 분. 신나게 다니는 그런 걸 찍었죠. 와, 이거 찍는 거 진짜 다음에 쉽지 봄도 않았는데 광운이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두는 직장인 김땡지, 고등학생 김땡지 짠 안녕 하는 거. 이거는 단편 영화 19년도 하반기에 찍은 건데 이게 좀 극본? 전체적인 스토리의 줄거리를 좀 제가 아이디어를 냈었어요. 분명 막 고등학생 때나 중학생 때는 되게 친한 친구들이 막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뭐 대학생 돼서도 어른 돼서도 이 우정이 유지가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는데 막상 대학교가 달라지고 서로 뭐 사는 환경이 달라지면은 어쩔 수 없이 이게 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대화 소재도 자연스럽게 달라지고 지금 보니까 대학교 한 2학년쯤에는 이런 변화들이 서로 만나고 얘기를 할 때 상대방이 이렇게 점점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를 좀 받아들이는 데 익숙치가 않아서 심적으로 힘든 게 좀 있었는데 저는 아까 그때 힘듦이 좀 있어서 그거를 스토리에 녹여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담은 단편 영화였는데 촬영을 제가 좀 주로 맡았었는데 체력적으로는 되게 힘들었는데 정신적으로는 되게 재밌었던 촬영이에요. 예쁘죠? 이때 짐벌도 쓰고 막 그랬습니다. 안녕. 이건 제가 애프터 이펙트를 써서 만들었던 거예요. 이건 뭐냐면 제가 처음으로 에펙으로 처음 만든 작품이에요. 제 자기소개. 광운대학교 전공수업에서 이거 만들려고 해가지고 진짜 온갖 노가다를 다 넣어서 만들었던 아휴 고생했다. 이거는 제가 연출을 맡아서 처음 촬영한 뮤직비디오예요. 아이유님의 별을 찾는 아이라는 노래로 했었고 이때도 진짜 재밌었어요. 이런 식으로 영상도 꽤 찍었는데 다 안녕. 이거는 너무 TMI가 많아서 다 빼려고요. 학생회장으로 뭐 했던 거나 부학생회장으로 했던 거나 이런 것들은 다 뺄 거고요. 그래서 여기도 빼고 여기도 빼고 여기도 다 빼고 여기는 좀 남기고 논문은 빼는 게 나을까요?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런 거에 넣고 빼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되게 궁금해요. 자꾸 이렇게 막 갈등이 그래서 이렇게 좀 더 제 노션을 보면서 어떤 걸 빼고 넣을지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 저와 같은 비전공자 분들도 이력서를 쓸 때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다른 분야에서 충분히 여러분의 좀 능력을 어느 정도 인정받고 이런 활동들이 있을 텐데 막상 직무를 변경하게 되면서 이런 걸 아예 다 그냥 없던 것처럼 삭제하고 가버려야 되는지 이런 게 좀 고민이 되시겠죠. 저도 고민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도 궁금하고 의견을 많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전 여기서 오늘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